이번에는 이경락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24시 클럽 하면 2차 전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IT 쪽에 아주 오랫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많은 업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컨택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운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불고 있는 이 IT 장세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투자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림부터 벌써 PCB가 깔려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는 시장부터 한번 이야기해 봐야죠. 시장은요, 12월 23일, 24일 크리스마스,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23, 24일 날 돌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끼어 있는 그 주에 후반에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집 떠나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일, 29일, 28일이 양도소득세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뭐 파는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아니죠. 27, 28일 날 선침해에 미약에 빠져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은 점진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상방 쪽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1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두가 포트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할 때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자, 거래량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래량이 문제였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은. 요거 좀 포커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요. IT 장세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제가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싸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최근에 삼성이 성장 모멘텀을 찾았죠.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공급한다. 고성능 SSD랑 그래픽 D램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떠오르는데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고성능 SSD, 이 시장 점유율 삼성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진짜 놀라실 거예요. 삼성이 이 시장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 SSD. 이 시장은 삼성이 거의 과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열리게 되면 이 서버 지금 프로젝트 계획표거든요. 수많은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지금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수많은 기업들이 또 수많은 은행들, 데이터 은행들 쉬지 않고 지금 서버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대에 열리고 메타버스 시대에 열리게 되면 삼성전자의 SSD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 안에도 이제 SSD가 들어가야 되는 시대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저평가될 이유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반도체의 역사를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요. 처음에는 PC의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자율주행. 앞으로 10년이면 거의 모든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었죠. 그것이 현실화되는 단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여기엔 또 뭐가 들어가죠? 비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미지 센서, 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이미지 센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예요. 이 모든 것을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82,000원에 메모리 깔려있다? 상관없어요.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년까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많은 부품사들, 소재 기업들 여러분들이 팔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게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공부, 분석을 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이오를 많이 좋아하세요. 바이오를 왜 좋아할까요? 쉬우니까. 요쪽은 어렵지만 조금만 마스터해 놓으면 여러분들 이 IT 장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반도체를 해부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요것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공정의 그 변화인데요. ALD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진테크와 같은 기업, 라지 배치형 ALD를 만드는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K 프리커서, 그러니까 전구체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면 레이크 머트리얼즈나 뭐 지금 적으셔도 됩니다. DNF, 오션 브리지와 같은 기업들이 각광을 받겠죠. KRF 포트 레스트 수요가 증가한다. 낸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낸드 쪽에. 그럼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벌써 툭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츠 교체 수요가 증가한다. 원익 QNC 이런 것들. SIC 링 수요가 증가한다. TCK, 하나 머트리얼즈 이런 기업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펠리클, 블랭크 마스크와 같은 포트 레스트 이런 것들이 EUV 국산화로 인해 가지고 증가한다. 그러면 SNS텍, FST, 동진 세미캡 또 들어가네요. 이런 것들. 툭툭 치면 툭툭 나와야 됩니다. 예, 또 있습니다. 또 더 볼게요.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랜드 스텝 증가에 따른 전망이적 수혜. 특수가스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원익 머트리얼즈, 뭐 솔브레인 이런 것들. 하이엔드 패키징 기술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FC BGA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 볼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차세대 삼성의 공정과 함께 맞물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PCB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이 시장에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자, 자율주행 테슬라의 모터를 깐 거예요.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더니 PCB 판때기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반도체 칩들이 지금 SIP 칩뿐만 아니라 수많은 칩들이 여기 박혀 있습니다. 징그럽죠?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데이터 센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들은 디램과 낸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MLCC,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게 FCBGA라는 PCB가 또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FCBGA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건데요. FCBGA 관련돼 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요런 모양으로 된 PCB예요. 요게 원래 하이엔드급 PCB였는데 이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서버의 고용량화,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메타버스 시대와 연결되면서 PCB, FCBGA에 대한 PCB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 이 모든 것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수요가 발생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 보게 되면요. 이게 또 이걸로 넘어갑니다. SIP. SIP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은 네페스라는 기업이 또 있고. 자, 종목이 소수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쪽이 주도주가 될 거라고 얘기했죠. 삼성전기. 주도주가 되잖아요, 지금. 저는 이거를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10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10월부터요. 9월, 10월부터 얘기했습니다. PCB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이에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G이노텍 계속 올라가죠. 대덕전자, 코리아 서큐트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FCBGA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FCBGA가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큐트와 같은 PCB 업체들이 다 글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부족하죠? FCCSP. 요쪽이 또 부족하기 시작하고, 또 뭐가 부족해요? FPCB까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긴 FPCB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 이 XR 기기에 FPCB, 모바일에 들어가는 FPCB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쪽도 쇼티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 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거든요. 종목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포트를 리밸런싱 하지 않고 이 시기를 넘어간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 24시 클럽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0월 달부터 PCB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쪽으로 리밸런싱을 했었어야죠.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정리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뭐가 들어간다고? PCB.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이쪽을 준비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요거는 가치주예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나 PCB는 성장 가치주라고 할 수 있겠죠.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잘해요. 근데 가치주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것만 짧게 도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에코프로 BM의 실적인데 우리가 2019년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매 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계속 확인하면서 요번에 안 좋은데 다음 분기는 어쩌지? 계속 우리가 분석하면서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면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성장주 투자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우리가 2년 동안 들고 왔죠.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들고 왔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매 분기를. 근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모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주 투자는요. 지금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반반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금리 인상 시기니까 가치주 투자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싸면 된다. 저 PER, 저 PBR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대개 어제 계좌를 트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가치 투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야. 대한민국 가치 투자의 특성은요. 엄청 셉니다. 성장주보다 짧고 굵게 그 휘날레가 끝나요. H&M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6배, 7배, 한 2,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쏘아 올리고 끝나는 게 대한민국 가치형 투자예요. 대한민국 가치형 투자는요,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턴 어라운드 종목, 실적이 적자였던 기업이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이 턴 어라운드 시점을 노려가지고 짧고 굵게 한 번에 끝냅니다. 그 성장치 저평가된 것을 한 번에 주가에 반영해가지고 올리는 게 대한민국 가치형 투자예요. 내년도 실적이 가장 크게 좋아질 게 뭐가 되냐 이거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효성 TNC라는 종목입니다. 순식간에 10배 가까이 올라가요. 실적을 보게 되면 2,600억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4천까지 영업이익이 개선되니까 레깅스 열풍으로 인해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반영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싸다라는 이유로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턴 어라운드 그 시점을 노리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성장주는요. 오히려 길게 가져가는 거고요. 대한민국 가치형 투자는 턴 어라운드 가치주를 골라가지고 6개월 안에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꼭 기억해 두시고 포트의 리밸런싱을 준비하십시오.